매주 수요일에는 충청의 젖줄 금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비단 물결 사람 숨결 금강예술사 최수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요즘 날씨가 아직도 계속 덥죠? 네. 네. 하도 더워서 여름이 빨리 갔으면 했는데 뭐 벌써 오늘이 처서라고 하니까요. 네. 세월이 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과 이별식을 제대로 못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최수경 선생님은 계절하고도 이별식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네. 저같이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이 뜨겁게 여름과 싸워보고 또 여름을 느껴보고 한창 더울 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아주 더울 때 며칠 동안 한국에 없었잖아요. 네. 다녀와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여름과 정식으로 작별을 못한 것 같은 기분?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참 여행 중에 우리 국악방송 앱으로 네. 금강길 구비구비를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 네, 여기 8월 초 한참 더울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네.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지난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이 보여줄 금강의 모습 저는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금강길 구비구비 프로그램 청취자들과 또 멋진 가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무주를 흐르는 금강과 또 무주의 브랜드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생물종이 무주의 청정한 이미지를 갖춘다고 하셨죠? 네. 네. 최근 현대인들의 주 관심사인 건강과 웰빙, 또 치유, 또 지속 가능 이런 모든 주제들은 사실 청정, 녹색, 또 친환경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리면서 무주라고 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은 무주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진안에서 흘러들어와서 금산으로 나가기까지 금강이 무주 구간을 흐르는 길이는 약 10km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직선 거리는 11km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러니 물타래가 얼마나 이렇게 꾸불꾸불. 네. 원래 그 총 무주 금강이 무주 구간을 흐르는 길은 30km인데 네. 네, 직선 거리가 11km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휘어져서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우리 프로그램 금강길 구비구비처럼 맞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무주의 금강 물길처럼 굽이져 흘러가는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프로그램 이름이 아주 절묘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작가님이 프로그램 이름을 아주 잘 지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강이 서해까지 이렇게 유구하게 흐르면서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 프로그램도 강물처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을 적시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영혼을 적신다는 표현을 사실 했는데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고정되는데요. 때문에 금강에 깃든 영혼은 사람들의 오래된 삶 속에 늘 함께했고 또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무주의 금강은 구불구불 흐르는 만큼 산에 부딪히고 물에 갇히고 또 육지 속에 섬 아닌 섬마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었죠. 네. 강과 섬의 개념의 비유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섬 하면 바다죠. 네. 섬이 달리 섬이겠어요? 육상과 일상생활이 단절되는 그렇죠. 구조. 네. 네. 바다가 육지를 가로막고 있다면 내륙에서는 높은 산과 흐르는 강이 이 사람의 생활권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뜻에서 섬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지난번에도 금강에 섬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금강 상류에 예전부터 섬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안의 죽도를 이야기했고요. 네, 죽도였죠. 예, 오늘 이야기 드릴 나머지 2개가 무주에 있는 안섬과 뒷섬입니다. 네, 안섬, 뒷섬. 네, 안에 있고 뒤에 있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을 중심으로 안팎이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주가 조선시대 도읍이었을 때 이 무주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까이 있는 섬을 안에 있는 섬, 그 뒤에 있는 섬을 뒷섬 또는 전도, 후도. 또는 내도, 외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무주가 도읍이었군요. 네. 금강에 막혀서 이 무주 읍내로 학교를 와야 되거나 또는 시장을 오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안섬, 뒷섬 사람들이었죠. 네, 그렇겠죠.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풍경이 아주 흔했을 텐데요. 네. 네. 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은
뭐 사공이 모는 배를 타고 왔을 거고요. 네. 또 얕은 여울이 발달한 곳은 때론 바짓단을 걷고 치마를 걷고 또 신발을 벗은 채 또 맨발로 강을 건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 건너서 학교 다니던 친구들 보면 섭다리를 건너 다니거나 나룻배 혹은 물이 말랐을 때는 고무신 신고 그냥 강을 네. 건넜다고 했어요. 네. 네. 사실 지금처럼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해서 그렇지 지금 지도에서 지금 나 있는 도로와 또 강을 건너는 다리를 모두 지어보세요. 네. 뭐가 드러나겠어요? 뭐 아마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옛길, 네, 그 자체가 네, 나오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 또는 학교 가는 길 또 시장 가는 길 또 면사무소 가는 길 이런 길들이 흔적들이 나오겠죠. 그 옛길들은 산길이자 또 고갯길이고 또 밭둑길이고 네. 논둑길 또 들길이겠죠. 이 강을 건너는 여울길도 있을 거고요. 네. 이 지금 그러한 길들을 다시 복원해서 둘레길 또는 걷기 좋은 길 또는 문화가 있는 길 등 사실 우리나라는 가히 걷는 길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길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둘레길이 지역마다 유행처럼 아주 번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이 길 걷기가 거의 광풍에 가깝다라고 여기고 네. 있는데요. 이 옛길이 아닌 곳도 사실 그 길을 잇느라고 일부러 산을 깎고 길을 내고 있고요. 또 밭둑이나 논둑길이 넓어지고 또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건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경관이 바뀌고 있죠. 네.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고요. 고갯길이나 굽이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갯길은 올라가는 길일 것이고 굽이길은 아마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불구불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닌가? 네. 아마도 궁금함 아닐까요? 네, 네. 맞아요. 궁금함이에요. 네. 올라가지만 여전히 정상에서가 아니면 내려갈 그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네.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그 다음은 굽이길에 가리워져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 보이고 궁금하다는 점이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네. 역시 감성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 음. 한 굽이 돌면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경치가 또 어떤 일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훤히 보이는 시원함보다는 아마 구불구불한 길 속에서 이런 마음의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사색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길들을 걸으면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오늘 우리들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더러는 길을 걸을 때 우린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즐거움과 관광적 요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젠 산에 오르는 등산 인구에 비해서 평지나 능선을 걷는 트레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게 사실이죠. 네. 네, 많은 지자체에서도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애를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네. 이런 길들에 사실은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많다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네. 사실 바다에서 생활하는 뱃사람치고 가족에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를 삼토로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가져다주는 풍요가 있는 반면에 또 자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아픔이 있으시겠죠. 맞아요. 네. 강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주군 무주 내돌이 외돌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안성과 뒷섬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1976년 6월이었어요. 네, 장마가 막 시작될 때였죠. 무주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오늘 라디오에서 기상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강 건너에 배 타고 오는 아이들은 의뢰의 비가 온다라고 한 라디오 정보가 있으면 네. 오전에 집으로 보냈다고 해요. 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르면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는 일이 그렇죠.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도 역시 아이들이 일찍 파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많은 아이들을 태운 배가 강을 얼만큼 건너가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밀려오는 멍석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 터널 속에서 주인공이 뒤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오는 밀려오는 물을 피하면서 막 도망가는. 네, 갑자기 막 이렇게 네네. 뭉게뭉게 막 네네. 몰려오는 멍석처럼. 예. 그걸 멍석물이라고 예. 하는군요.
바로 물이 이렇게 둥글둥글 말면서 한꺼번에 네네. 쏟아져 내려오는 그렇죠. 걸 멍석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무주의 강은 산은 또 이렇게 높은 만큼 또 골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이 골짜기가 순식간에 큰 물이 차게 되죠. 네. 그 물의 힘은 사실 커다란 바위들도 갖고 내려갈 만큼 크고 양도 어마어마해요. 네. 바로 아래는 평온했지만 사실 상류에 물이 갑자기 불면서 멍석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날도 그 멍석물이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이 배는 하루로 떠내려갔고요. 네. 급기야는 배가 뒤집히게 됩니다. 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헤엄쳐서 나오거나 또 구조가 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은 구조가 되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18명의 아이들이요. 이 많아요. 성씨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비운을 당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일로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윤숙님은 가신 영들께라고 하는 시를 써서 이 안섬 들어가는 내도교 다리 옆에 시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세찬 물결 달려와 그 귀한 목숨을 삼켜갔으니 엄마 숨차게 허덕이다가 애처롭게 사라져간 넋들이여. 어디 가서 만나리 그 웃는 얼굴들. 지나는 나그네 두 손 모아 비옵나니 하늘의 꽃이 되어 그 웃음 이어가고 푸른 별 되어 영생하시옵소서. 네. 정말 좀 안타깝고 슬픈 시입니다. 네. 네. 이런 일이 사실 비단 무주의 내도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을 끼고 사는 마을 사람들은 흔히 겪는 일이거든요. 네. 이 경우는 대단히 큰 참사였지만 때문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무주의 오지 산골 강마을마다 모두 다리를 놓아주어라 하면서 모두 다리가 생기게 돼요. 네. 생각해 보세요. 강마을의 다리라. 사실 수백 년을 물을 건너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개벽을 한 거죠. 네. 늘 불편하게 또 살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네요.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다리 옆에는 당시 마을 사람들이 그 감회를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글을 실은 비석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돌 위에다가 정겨운 글씨체로 이 쓴 글들이 무주의 세월교 근처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네. 당시 그 안섬 마을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자 뒷섬, 그러니까 안섬을 건너 들어가서 또다시 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뒷섬 마을 사람들은 네. 묘안을 냈어요. 네. 우리 아이들만큼은 물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무주 읍내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길이요, 이 향적봉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무주 읍내가 있는데요. 네. 그 향적봉 아래에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도끼와 정으로 쪼아서 토끼 벼릿길을 내는 거예요. 네. 사실 길이 될 수 없는 바위길을 내고 고개를 넘어서 안전하게 뒷섬의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한 거죠. 네. 토끼 벼룩길 말도 좀 재밌는데요. 네. 바위를 뚫어서 이렇게 길을 낸다니 참 마을의 대역사가 되었겠어요. 네. 토끼 벼릿길은 토끼나 간신히 갈 수 있는 벼랑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런 노력으로 뒷섬 아이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이 바위에 난 토끼 벼릿길을 걸어서 학교를 갔고요. 지금도 그 길은 학교길이란 이름으로 옛길을 복원해서 이 무주의 마실길의 하나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또 있는 길이었군요. 네. 재미있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의 길들은 걷기 좋은 길로서는 금강에서 단연 으뜸 중 하나지만 네. 마냥 웃으면서 즐겁게만 걸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런 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금강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최수경 선생님이 아니면 아마 들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네. 우리 금강길 구비구비가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와 또 삶의 단면들을 잘 정겹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 국악에 대한 새로운 관심 또 네.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네, 그러십니까? 대전 개국과 함께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분들의 여러 같은 그런 응원과 격려 때문에 또 저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국악방송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강해설사 최수경 선생님이었습니다.